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도 시작이 되었고요. 새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투자 이어나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돈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암호화폐가 뭔지 함께 알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화목금 오전 11시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QR코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기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어떤 게 있을지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 신규 구매를 좀 고민하고 있는 코인들 그 걱정과 고민 한꺼번에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투자 좀 즐겁게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오늘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약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억 4,200만 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50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510만 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그래도 덩치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 3,300원 후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현재 7주 연속 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드리고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에 바로 어제 입성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스닥에 입성한 기업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주 연속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만 보더라도 한 주에 8,152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앞으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도 또 국가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리플 관련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12월 달에 최다 거래가 된 알트코인이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플이 이렇게까지 많이 거래가 된다라는 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리플이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리플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과 QR코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슈들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저희 방송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QR코드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코인 상담 다른 데 없고요.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전화통화 또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가지고 왔습니다. 전화통화로는요. 02-2638-3945번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코인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같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과연 어떤 기회를 내가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코인 상담과 관심 코인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볼 수 있는 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고민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함께 나왔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이렇게 루돌프 뿔을 하고 나오셨는데 선물 네네.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이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게 이제 제가 이 루돌프가 여러분들 잘 끌고 다닐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벌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성탄 잘 보내시고 연말 연시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냥 단순히 선물을 주고 끝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을 끌고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와 함께 방송도 QR코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죠.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새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난 투자 이어나가고 싶어요.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전 돈 좀 벌어야겠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슈 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다뤄드렸던 첫 번째 이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저희가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데 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면은 네. 마찬가지로 주가도 조금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이제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네.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주가도 막 같이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 ETF 유입량만큼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일본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슷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뭐 각 나라에서도 각 정부에서도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각 정부 그다음에 뭐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이 32%라고 해요. 네. 근데 이 32%가 이 32%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국가적인 뭐 비축 자산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ETF들이 상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 수요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근데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뭐 비트코인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악재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겠죠?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기 그쵸.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악재다 호재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악재다 호재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에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대. 그럼 이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얘네가 이번에도 비트코인을 샀대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호재로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격이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뭐 크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리플 관련한 소식 다뤄드렸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리플이 거래량이 정말 많다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관심이 되게 많은데 네. 가격이 회복할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이 거래량이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이제 700원에서 거의 700원대에서 4,000원까지 네. 올라갔었죠.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뭐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럼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단연간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중간중간 펌핑이 나올 만한 구간들이 이제 SEC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뭐 승소가 나오거나 아니면 악재가 터진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쏠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조금씩 붙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100% 오르는 코인들보다 200%, 300% 오르는 코인들, 이 펌핑 코인에 대해서 눈길이 더 가잖아요. 이제 보기 좋은 떡 이제 먹기도 좋다. 그쵸. 반대인가요? 네. 아무튼 이제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림에 따라서 이 수요가 즉 이 거래량이 몰리게 됨으로써 가격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조정이 진행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투심을 자극시키고 투자자가 더욱더 몰린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조정 폭을 어느 정도 견뎌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사랑하는 리플 코인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돼도 좋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리플 저희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혼자서는 조금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방송 외에도 함께 할 수 있게 언제든지 좀 대비할 수 있게 QR코드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혜택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저희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뤄드렸던 또 QR코드와 함께 다뤄드렸던 그런 코인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모든 비법들은 QR코드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저희가 좋게 보여드릴 수 있는 레이어 제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는 어떻게 좀 공략을 해주셨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일단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네. 11월 15일에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이제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고점 낮춰주고 저점을 이제 지켜주는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패턴인데 하락 반전형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존재를 했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 추세선과 이제 전고 매물대 구간을 동시에 돌파를 해주는 즉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1번 시나리오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은 이 버텨주는 구간이나 아니면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이게 이제 도끼질을 2번 견딘 나무랑 5번 견딘 나무랑 다르죠. 조금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드렸었고요.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이 시점 구간에서 1번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이 된 모습이었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한 구간에서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90.51% 정도 이제 좋은 상승률이 등장을 해 주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이어 제로 90% 이상의 상승률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뭐 단순히 막 목표가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리뷰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맵 프로토콜 가지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상당히 최근에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가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았던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은 또 리뷰가 좀 좋았네요, 시나리오가. 네, 일단 이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3일에 분석을 했었는데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약간 다른 코인들은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됐었어요.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됐는데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에도 이제 응축, 즉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횡보를 하는 구간이 이게 횡보가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매집봉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각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이 쏠리면서 한 번씩 펌핑을 주는 구간들이 있어요.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매집봉이 등장을 해 주었었던
주었었던 이 구간들이 존재를 했었고, 따라서 이 박스 상단부 이 횡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 시기가 오면은 강한 펌핑이 나와줄 수 있겠다. 따라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형태로서 이제 시나리오를 드렸었고요. 이 박스권에서 매집봉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횡보를 하는 추세들보다. 따라서 이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상방 돌파 아니면 하방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드렸어요. 다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1번 시나리오 기준으로서 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이제 응축 구간을 돌파할 때는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야 이 함정 구간, 트랩 구간을 피할 수가 있고 이제 휩소도 피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돌파 이후 이제 매도세가 등장을 하였었으나 꼬리를 기준으로서 리테스트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이제 맵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나리오대로 분석이 되고 진행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진입가에서 최고점 대비 27.52% 정도의 수익률이 등장을 해 주었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리뷰 좀 들어봤습니다. 레이어제와 맵 프로토콜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뭐 세력이라든지 매집봉이라든지 좀 혹할 만한 그런 단어들 되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 혼자서는 좀 분석하기가 힘들다, 알아차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관심 코인까지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요. 방송도 함께 하시고 QR코드 잊지 말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관심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이 어떤 것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관심 코인은 정말 선물 같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공개를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 이게 관심 코인이 네. 요새 당이 조금 막 특히 하락 추세로 조정이 그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산타클로스처럼 막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선물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코인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코인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코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건지 코인이 뭐냐면은 네. 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바로 골렘 코인이고요. 네. 그럼 이 골렘 코인을 왜 이제 제가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아.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관심 코인 골렘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골렘 관련해서 제가 살짝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고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PC부터 우리가 데이터 센터다라고 불리는 그런 엄청난 PC까지도 모두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사실 AI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 컴퓨터 관련한 이 코인까지도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전문가님 바로 봐주실까요? 네, 이제 골렘 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골렘 코인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는 아까 이제 리뷰에서 살펴보았었던 레이어 제로 코인이랑 조금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이제 레이어 제로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는 이제 하락 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패턴의 특징은 이제 고점 구간에서 나옵니다. 고점 구간에서 추세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나 이제 추세 전환이 할 거야 하면서 나와주는 패턴인데,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나오고 이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하였었지만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골렘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올라가고 패턴이 등장해준 모습이지만 다시 상승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매물대 구간에서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매물대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이 캔들의 종가 마감을 확인을 하고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목표가로 산정을 하고 진입을 해봤을 수도 있었던 구간이고요. 이제 레이어 제로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죠. 매물대 구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줄 때 매수를 하고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는 이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는 추천드리진 잘 않아요. 잘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구간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뚫지 못하면은 이 가격이 돌파를 하더라도 저항을 받고 박스권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다시 삼각수렴의 형태라든가 추가적인 응축이 나와줄 수 있어요. 이 파동 관점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려면은 이 고점, 즉 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 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를 한다면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응축 구간으로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매수 관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하락추세는 돌파하고 600원 수평 저항선 부근을 돌파한 시점에서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에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진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다음 전고점 654원의 이제 종가 기준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 계속 이제 지지와 저항을 받아 주었었던 매물대가 또 존재를 해요. 따라서 654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하시고요. 654원 구간에서 막 저항을 약하게 받아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웨이로 뚫어버린다거나 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 구간인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은 748원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 저항선까지도 돌파를 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인 927원까지도 분할 이절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하단 매물대 구간을 이탈해주는 시나리오가 또 나와줄 수 있어요.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다음 이전 저점 구간이 가격대가 335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이 있고요. 이전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던 박스권의 하단부 구간 아니라면은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367원이 있어요. 그럼 367원에서 335원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 주네 아니면은 뭐 하락 세기가 나와주고 돌파를 해주네 아니면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코인 골렘 시나리오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오늘 수익 리뷰 해드렸던 코인이었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레이어 제로가요 90% 넘는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관심 코인으로 다뤄드렸던 이 골렘도 조금 선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상담 안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상담 여기서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 뭐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혹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좀 기회로 뭔가를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지, 어느 타이밍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고민들 저희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은 전화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통해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코인 명과 매수가 또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인 상담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실시간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장 비트코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사실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실시간 좀 제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소공포증이 있지는 않지만 네. 가격이 높은 데에서 조정이 나와줄수록 아파요. 이제 조정폭이 더 크고요. 더 아프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다시 떨어지는 높이인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성질이라고 할까요? 특이한 이제 재미난 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재미난 거냐? 이 비트코인이 고점 구간을 갱신이 나와주고 월봉 캔들이 음봉의 형태로서 마감이 되면은 단기적이라도 조정이 나와줍니다. 이전에 2021년 불장 때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고점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월봉 캔들이 음봉의 형태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조정, 그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와주고 월봉 캔들이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해주고 음봉으로 마감이 되니까 조정의 형태로 또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상승이 나와줬을 때 신고가 찍은 다음에 이제 음봉 캔들 마감해서 또 단기 조정. 근데 지금 또 이제 신고가를 찍고 월봉 캔들이 음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월봉 캔들이 마감이 되려면은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월봉 캔들이 음봉이 마감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의 형태도 가능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상승폭에 대해서 강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조정이다.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조정인데 이 본격적인 조정의 장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이 파동 관점에서 보았을 때 73.6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73.6K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좀 하이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제가 방송에 설명드렸었던 이 삼각 수렴 패턴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된 모습이었어요.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살짝 돌파를 해 주었었다가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뚫어야지 제가 항상 응축 구간은 의미가 있다 그랬었죠. 근데 이 96.5K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를 실패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꼬리, 4시간 봉 기준에서 한 번 실패, 2번 실패, 3번 실패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나와주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거 삼각수렴 나는 패턴인데 상방으로 뚫었으니까 올라가겠구나 하고 진입을 하셨다가 맞아요. 이제 약간 다치셨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이 방송 굉장히 좀 시청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삼각수렴 패턴을 이제 보수적인 선으로 약간 이렇게 고점 구간을 수정을 하고 지켜보게 되는 건데 수렴 상단부 구간을 결과론적으로는 돌파를 실패를 해주었던 모습이었고요. 수렴 하단선을 이탈, 그 다음에 이제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떨어주었다가 이 92.2K 선 수렴 하단에 대해서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수렴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저점 구간인 이 92.2K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되고 92.2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패턴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바뀔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지금은 삼각수렴이라고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보다는 이 하락 반전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가려면 어느 벽을 넘어야 되느냐? 일단 하락 추세선 돌파는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인 96.5K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채널의 형태로, 즉 상승 추세로 형태로 전환이 돼줄 거예요. 근데 96.5K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되거나 96.5에서 92.2K 구간의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박스권으로 형태로 혹은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상방을 돌파를 했을 때 96.5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하방으로 이탈을 할 때는 92.2K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96.5K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다. 그리고 접근을 한다면은 이 다음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99.2K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92.2K를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92.2K를 이탈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90.8K 구간까지 90.8K 구간에 이탈을 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85K에서 87K 선까지도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좀 구간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좀 지켜봐야 한다든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참고하셔서 좀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전 세계에 있는 가상자산 있죠. 이 가상자산 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님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분석 한번 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반등이 나주었었지만 일단 가격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고 이 차트 캔들이 이제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인데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도미넌스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쪽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도미넌스의 60% 선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내준, 즉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도미넌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이제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게 되고 이 도미넌스의 가격이 이제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한 하락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간혹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이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간혹 상승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중간 펌핑이 나와주는 코인들 아니라면은 이제 추세가 워낙 좋은 코인들 이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혹은 횡보로 응축하는 코인들이 있긴 합니다. 네, 있어가지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정도 뭐 강한 상승은 나와주지 않겠지만 뭐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진 않겠지만은 소폭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대장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때를 틈타서 그래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펌핑이 나와주는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알트코인 지금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트코인 무브먼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무브먼트 사실 거래소에 상장한 지 전문가님 한 달도 안 된 그런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코인이잖아요.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봐주실까요? 네, 무브먼트 코인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브먼트 이전에 살펴보았을 때 이 1시간봉에서 상승세는 상단부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선 막 찍찍 그어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저점 연결하고 그 반대되는 평행한 추세선만 그어도 이런 좋은 매수 타점들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이런 상승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1350원 구간을 이탈한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다만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채널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 그 다음에 리테스트 지지 받아주고 지금은 또 단기적인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로서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즉슨 큰 추세는 상승 중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고점을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1355원에 형성을 하고 있는 이
고점 기준으로 잡아보게 된다면은 1365원 구간인데 이 1365원 수평 저항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일단 1,500원 부근에 이제 수평 저항선이 하나가 보이고요. 1,500원 이후에 이제 최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784원. 최고점은 아니고 이 다음 전고점인 1,785원 정도 구간. 그다음에 이 구간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저항선 구간인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추가적인 이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는지 상승 시그널이라고 한다면은 돌파할 때 강한 거래랑 아니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브먼트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알트코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도지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도지 또 밈코인들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상승 추세 중에서 이 조정이 진행될 때 도지는 이제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는 좀 나쁘지 않은 상승에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이탈 나와 주었고요.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주고 한번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빠졌는데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이 추세선을 지켜줬어요.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배우셔야 되는 게 이 추세선 하나만 띡 하고 그거 놨으면은 도지코인 말 올리네 하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었던 구간이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이전에 이 수평 저항선 하락 삼각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구간이었던 527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고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 4시간봉 낮은 신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 삼각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 중인 또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거나 하방으로 이탈을 했을 때 고점 매물대, 저점 매물대를 추가적으로 이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삼각수렴 상방을 돌파를 해주고 527원 구간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다음 전고점인 이 600원대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장선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게 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527원에서 600원이면은 10%가 넘는 수익률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구간들만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좋은 타점을 한번 노려서 잘 진입을 해보면은 이제 충분한 수익권들이 나오시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무브먼트 또 도지까지 실시간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만큼 차트에 다 나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혼자서 막 기술적 분석을 또 수많은 그런 코인들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투자 이어나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오는 관심 코인이죠. 골렘 또한 여기서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상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2가지 방법으로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연휴 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타이밍을 노릴 수 있을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 노릴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그 모든 고민들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코인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가 연휴 동안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일 것 같은데 뭘 사면 좋을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이 모든 고민들 한꺼번에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온도 파이낸스 가지고 오셨네요. 온도 파이낸스 고민이 있으시고요. 현재 평균 단가 2,680원 남겨주셨습니다. 또 비중은 28%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현재 2,472원 정도 지나가고 있고 뭐 오늘만 해도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평균 단가보다는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좀 익절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제 관련 호재로 인해서 많은 상승이 나와주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드가 아니라 온도 이 파이낸스. 네.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일단 이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지금 이탈을 할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탈이 나와주더라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동 관점상 이 저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은 아직 모른다. 따라서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상 강경 패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평단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물려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일단 오늘자 캔들 패턴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패턴이 이제 양봉의 형태로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이제 망치형 캔들 패턴이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니고 가격이 그냥 원웨이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고점 구간인 3,090원대 이 수평 저항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줄 때 이익 실현이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가격이 이 추세선을 이 상단부 추세선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단부 추세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평단가가 이 추세선 부근에 존재를 하고 계세요. 따라서 타고 올라가신다면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홀딩을 해 나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하락 추세선이 하위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 살펴본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점도 살짝 높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삼각 수렴 패턴으로 또 응축 중인 모습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고점 그 다음에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준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분할로 익절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살짝 지금은 이탈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뭐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삼각수렴의 형태로도 볼 수 있겠지만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약간 지금 본절 구간에서 약익절 정도 수익 구간이 오면은 저는 비중을 약간 개인적으로는 줄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인 다음에 이제 더 지켜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수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선택지가 2개 정도 존재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2,26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저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할 때 바로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는 선택지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전 최고점 구간이 이 매물대 구간, 그 다음에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줬었던 구간이 이 하단 쪽에 제가 매물대를 설정해 놨어요. 가격대가 1910원에서 1974원, 75원 정도 구간이고요. 그럼 이쪽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이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도 재차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보다 살짝 아래인 1910원이니까 1890원 정도 구간에다가 이제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되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 매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이 수평 지지선 구간인 2,260원 구간보다 평단가를 낮추셔서 이쪽 구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줄 때 이제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평균선을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 그 파란색이 2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하락으로의 전제 조건이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탈 이후에 저항을 받아줍니다. 근데 현재는 오늘자 캔들 패턴이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봉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 하단부를 이탈하고요. 20이동 평균선 이탈 이후에 저항을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 구간이 아까 1910원에서 1975원 정도 구간인데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점점 이제 급락이 나주면서 터치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점점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 구간에 이 60 이동 평균선 및 이 구름대는 매물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구름대와 62동 평균선 그리고 매물대 구간까지 같이 지지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탈출하는 전략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근데 온도 파이낸스는 이전에 상승이 나와주었던 모습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련된 호재로서 진행이 되었던 상승이 나와준 결과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에 대한 되돌림, 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 저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지만은 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시나리오 등등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 시 이제 맞춰서 대응을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추가로 이외에도 오늘 방송 이외에도 뭐 궁금하신 뭐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셔도 제가 따로 이제 봐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도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혹시 내가 문자 보냈는데 아직 뭐 상담을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두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나는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연휴지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빨간 날에도 거래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새해에도 빨간 날 상관없이 투자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비트코인으로 다 돈 벌던데 나만 조금 못 벌었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상황에 맞는 관심 코인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QR코드 통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